동인도 회사는 회사가 아니라 군대였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회사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사무실? 직원들? 제품을 만들어 파는 곳? 그런데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회사 중 하나가 사실은 군대였다면 어떨까요? 믿기 힘들죠? 오늘 알아볼 동인도 회사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동인도 회사의 시작. 먼저 동인도 회사가 뭔지 간단히 설명할게요. 1600년 영국의 상인들이 모여 만든 회사예요. 이름은 영국 동인도 회사였죠. 목적은 단순했어요.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향신료, 실크, 차 같은 값비싼 물건들을 가져와 영국에서 팔아 돈을 버는 거였죠. 당시 유럽에서는 동양의 물건들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특히 후추 같은 향신료는 금값과 맞먹을 정도였죠. 상상이 되나요?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보는 후추가 금과 같은 가치였던 시대가 있었다니. 이런 가치 있는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동인도 회사였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직접 특허장, 회사 설립, 허가서를 내려줬을 정도로 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죠. 일반 회사와 다른 특별한 권한. 근데 이게 왜 그냥 회사가 아니라 군대였다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어떤가요?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죠. 하지만 동인도 회사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여왕이 내린 특허장에는 정말 특별한 권한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첫째, 동인도 회사는 요새를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둘째, 다른 나라와 전쟁과 평화를 결정할 권한도 있었죠. 셋째,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고 시행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보통 회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인가요? 전혀 아니죠. 자체 군대를 보유한 회사. 보통 회사는 군대를 가질 수 없죠. 그런데 동인도 회사는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를요. 처음에는 소규모 민병대로 시작했어요. 회사의 상품과 요새를 지키기 위한 경비병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비병들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19세기 초반에는 동인도 회사의 군대 규모가 무려 26만 명에 달했어요. 이건 당시 영국 정부의 공식 군대보다 2배나 큰 규모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한 회사가 국가보다 더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니. 이 군대는 영국인 장교들이 지휘했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현지에서 모집한 인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을 세포이라고 불렀죠. 세포이들은 철저한 훈련을 받았고 당시 최신 무기로 무장했어요. 국가처럼 행동한 회사. 군대만 있었다면 그냥 경비가 강한 회사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인도 회사의 특이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둘째, 이 회사는 세금을 걷었어요. 네, 맞아요. 세금은 보통 나라에서 걷는 건데 동인도 회사는 인도에서 세금을 걷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정부처럼 행동했던 거죠. 1765년 디완이 권리를 얻으면서 동인도 회사는 벵갈, 비하르, 오리사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한 회사가 한 나라의 세금을 관리한다니 상상이 되나요? 셋째, 그들은 영토를 정복하고 지배했어요. 처음에는 인도의 작은 항구 도시 몇 개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땅을 차지해갔어요. 전쟁도 일으키고 조약도 맺고 현지 통치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쫓아내기도 했죠. 플라시 전투 회사가 나라를 이긴 날, 1757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전투가 있었어요. 바로 플라시 전투였죠. 동인도 회사의 로버트 클라이브가 이끄는 3,000명의 군대가 벵갈의 통치자 시라즈 우드 다울라의 5만 명 군대와 맞섰어요. 놀랍게도 회사 군대가 승리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회사는 현지 귀족인 미르 자파르를 매수해서 전투 중에 배신하게 만들었죠. 둘째, 더 발전된 전술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승리 덕분에 동인도 회사는 벵갈 지역을 장악하게 됐고 인도에서의 권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때부터 동인도 회사는 더 이상 그냥 회사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제국이 되어가고 있었죠. 국가의 모든 기능을 가진 회사. 네 번째, 이 회사는 자신만의 법원과 감옥까지 운영했어요. 범죄자들을 재판하고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이건 보통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법원들은 인도인들과 영국인들 모두에게 법을 적용했죠.
또한 회사는 법을 어긴 사람들을 가두는 자체 감옥도 운영했어요. 다섯째,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만의 돈까지 만들었어요. 루피라는 화폐를 발행했는데 이건 지금도 인도와 주변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회사가 화폐를 발행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보통은 중앙은행이나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동인도 회사는 달랐어요. 그들이 만든 회사 돈이 공식 화폐로 인정받았던 거죠. 제국의 삶을 살았던 회사 직원들, 동인도 회사의 고위 임원들, 특히 나바비라 불리던 인도 지역 책임자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마치 왕족처럼 살았어요. 이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고 수백 명의 하인들과 함께 대저택에서 살았어요. 코끼리를 타고 다니기도 했고 화려한 파티를 열었죠. 이건 회사 직원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제국의 귀족들 모습이었어요. 로버트 클라이브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인도에 왔지만 플라시 전투 승리 후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당시 기준으로 약 2억 파운드 현재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건 회사가 아니라 그냥 나라 아니야? 맞아요. 동인도 회사는 겉으로는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제국처럼 행동했어요. 동인도 회사의 어두운 면. 하지만 이런 엄청난 권력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어요. 동인도 회사는 인도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지는 않았거든요. 1770년 벵갈 지역에 끔찍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약 1천만 명 당시 벵갈 인구의 3분의 1이 굶어 죽었다고 해요. 하지만 동인도 회사는 계속해서 세금을 걷었고 심지어 기근 중에도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기록도 있어요. 또한 인도의 전통 직물 산업을 파괴하기도 했어요. 인도의 면직물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 동인도 회사는 영국 공장에서 만든 직물을 팔기 위해 인도 직물업자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잔인한 행위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세포의 항쟁과 회사의 몰락. 그렇다면 이 강력한 회사 제국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1857년 인도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어요. 세포의 항쟁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동인도 회사의 권력에 큰 타격을 줬어요. 세포이는 인도인 병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들이 영국인 상관들에게 반기를 든 거죠. 반란의 발단은 새로운 총알 때문이었어요. 당시 도입된 새 총알은 사용하기 전에 입으로 물어서 종이 포장을 뜯어야 했는데 이 종이에 소화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힌두교도에게 소는 신성한 동물이고 무슬림에게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어요. 이 작은 불씨는 곧 큰 불길이 됐어요. 인도 전역에서 동인도 회사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고 대규모 반란으로 번졌죠. 델리, 럭나우 같은 주요 도시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 반란 이후 영국 정부는 더 이상 한 회사가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1858년 영국 의회는 법을 통과시켜 동인도 회사의 모든 권력을 영국 왕실로 이전시켰어요. 이렇게 회사의 시대는 끝나고 공식적인 영국 제국의 인도 시대가 시작됐죠. 역사가 주는 교훈.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역사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다는 거예요. 회사라는 이름 뒤에 사실은 하나의 군대, 하나의 제국이 숨어 있었던 거죠. 동인도 회사의 이야기는 권력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줘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회사들이 너무 강력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또한 역사 속에서 회사와 국가의 경계가 모호했던 사례는 동인도 회사만이 아니에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도 비슷한 권력을 가졌고 허드슨 베이 회사는 캐나다 영토의 상당 부분을 관리했죠. 이런 회사 제국들은 근대 국가와 기업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과 국가의 구분은 생각보다 최근에 생긴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